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침없이 하이킥은 오늘도 유튜브 생중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댓글과 질문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두 분한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은 보니까 투기 의혹, 색깔론, 잠시 이렇게 계속 저희 제작진에서 주요하게 어떤 말들 오고 가고 있는지 지금 계속 올려주시는데 투기 의혹 세게 붙었어요. 그 네. 김기현 의원 KTX 울산역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취재를 제가 주말 사이에 세게 했습니다. 하지 말아요. 왜 남의 당 그건 저기 안에 취재하고 그러세요. 일이지만 아니 민주당 일도 열심히 세게 취재하고요. 네. 네. 이게 거의 막 울산에 이재명이다 막 이런 소문까지 막 돌고 그렇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선거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천하람 후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98년에 이 땅을 사는데 김기현 후보가 김기현 후보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울산시 고문 변호사를 해요. 근데 이게 히스토리가 좀 깁니다. 그러니까 1995년 3월에 울산역 설치가 필요하다. KTX 울산역이 없다. 이러면서 대정부 건의를 하고요. 네. 그러면서 그 해에 울산역 유치 준비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마련이 돼요. 그리고 이제 96년부터 98년 고문 변호사를 하는데 3,800에 35,000평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3,800원? 네. 3,800만 원. 3,800만 원. 예. 그러니까 400원, 300원. 땅값이 굉장히 낮았던 거고 이게 개발이 되면 1,800배가 올라서 640억까지 받을 수 있는 땅이 된다. 라는 게 사실은 애시당초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였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게 소문이 상당했었다는 거예요. 울산 바닥에서. 그래서 이러저러한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 기자들 가운데 일부는 김기현 의원하고 고소고발전, 소송전도 치르고 이랬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토지대장 원부를 떼어보면 적산이고 일제강점기부터 김기현 후보가 땅을 살 때까지 주인이 안 바뀌어요. 네. 그런데 98년에 이 땅을 사기 직전에 보름 전에 딴 사람이 땅을 사는데 이 사람은 김기현 후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에요. 네,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이런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시 지역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땅을 사고 삼동에서 그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 계획 결정과 관련된 얘기가 포인트인데 네. 이제 2007년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때 원래대로라면 이 김기현 후보 땅을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초안에는 도로가 초안 때는 이게 안 지나가요. 근데 착수 보고에서는 제한조차 되지 않았던 노선이 중간 보고, 최종 보고로 가면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기본 노선이 어떻게 되냐면 김기현 후보 땅을 지나도록 이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안 됐냐? 그러니까 이제 도로 구배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9배율. 7.6이면 안 된다. 그래서 노선 검토안 자체가 배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 8% 이하는 기준치 안에 들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러저러한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 김기현 후보 계속 얘기를 해요. 문제 없는 건데 이거 문제 제기 실제로 내가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시장 시절에 이거 문제가 돼서 다시 원안대로 돌리지 않았겠냐. 문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송철호 전 시장에게도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방위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그러네요. 그랬더니 첫 번째 반응이 아니 NGO에서 울산역 유치를 위해서 막 운동하는데 본인은 땅부터 샀다는 거냐.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붕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의제화가 안 돼서 그렇지 알고 덮은 사안이 절대 아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뒤집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이게 거네요. 몰랐다는 거네. 문제가 문제였는데 덮었다. 이건 절대 아니다.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분 사이에. 근데 다 따져보면요. 핵심적으로 이제 송전선 얘기도 나와요. 뭐 네. 이게 문제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송전도로도 김기현 후보 땅을 안 지나가게 비껴가게 또 건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어차피 이게 터널 될 거라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상세한 결정은 이번 울산시장이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결정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게 굉장히 25년간의 역사가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보려면 상당히 많은 검증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인데 당 선관위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후보가. 근데 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는 황교안 후보 측에서 직접 현장에 갔다 왔고 예, 페이스북에 막 현장에 올렸어요. 답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경선에서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길었네요. 그러니까 송전선이 지나가면 땅값이 내려가거든요. 송전선은 그 땅을 비껴가고 그렇죠. 원래 비껴갔던 도로는 그 땅으로 지나가고 여기에 어떤 정치적 외압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도로 지나가다가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 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기는 좀 묘하다. 그리고 이제 송철호 시장이 얘기했던 남들은 NGO는 울산역 유치운동할 때 땅부터 샀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좀 뭐 한 10년 전, 20년 전 20년 전 일이요. 20년 전 일이긴 하지만 뭐 좀 그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요. 실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냐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철 투기를 부장님?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정치인이 땅을 샀다. 그 땅이 우연치 않게 지금 폭등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되게 정치적인 타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기현 후보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땅을 왜 사셨냐? 그 맹지를 산 2개 넘고 뭐 도로도 안 나 있다고 하는 그런 땅을 왜 사셨냐? 그랬더니 목축업하려고 그랬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장윤성 기자 또 거기가 취재 내용 아니, 저는 나오네요. 그냥 해보면 제 거기가 그쪽에서- 뭐냐면 밤나무가 많은 지금은 산이 과수원이래요. 밤산이 밤나무 과수원이에요. 근데 예. 이 땅이 이제 밤나무 과수원 옆에 이제 이렇게 구릉지가 있어서 개발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해요.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 하는 얘기가 네.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초기 그 도로 타당성 조사할 때 착수 보고할 때 아예 제한조차 되지 않았던 노선이 결정이 그 된 도로가 거예요. 예. 착수 보고 때는 그렇죠. 어떤 노선이 예,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에 아니, 그래서- 대한 그걸 알아봐야 되는 게 있고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 자, 또 어쨌든 뭐 네. 김기현 후보 제 측에 생각이 아니라 목장하겠다고 사셨다. 아. 그렇게 공식적으로 해명을 얘기를 근데 들었고. 또 하나 재밌는 알았어요. 포인트가 다 있는데요. 얘기해서. 2008년도에 네네.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총선할 때 당시의 반대 후보가 민주노동당 후보였어요. 네. 그 김기현 후보하고 예. 이게 쟁점이 상당히 세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네네. 그때 토론 과정에서 네. 이게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변호사로 변론해주고 이걸 대물로 받았다? 대물로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도 왜 그런 건지 검증이 좀 필요해 보여요. 대물로 받았다는 건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목축업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땅을 산 건 아니다라는 얘기랑 같은 의미거든요. 어쨌든 김기현 후보한테는 지금 뭐 충분히 우리 장윤성 기자가 말씀하신 만큼 인터뷰 시간을 할애해 드릴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는 반론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 측에서 들은 이야기 마저 좀 해주시죠. 목축업과는 또 정반대 얘기가 좀 나왔고. 그러니까 은퇴 후에 목장하시려고 사셨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런 얘기고 코신형 도로가 뚫려가지고 지금 원래 공시지가 400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원대다. 어떻게 하냐. 그것만 해도 5배네. 네. 25년간 5배 올랐다. 공시지가가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는 다르죠. 시가는 더 높겠죠. 시가는 훨씬 높아요. 4,000원 정도 하겠죠. 근데 훨씬 높아요. 이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뭐 여러 가지 뭐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도 했고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많이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어 있었고 또 이준석 대표도 당에서 여러 가지로 뭐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거는 앞으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되더라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황교안 네. 후보가 토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장 기자님. 거짓이 있을 경우에 사퇴할 거냐라고 네, 물어봤어요. 이 사건에 거짓이 만약에
제기가 되면 사퇴할 거냐. 근데 답변을 잘 안 아니, 하셨거든요. 쓱 넘어갔어요. 그런데 변호사 하시던 분이 뭐 목장하려고 했는지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땅 팔아버리시라.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땅을 팔라고 계속 이제 얼마에 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적정액수를 또 얘기를 안 해요. 천하람 후보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TV 답변 안 토론에서. 했어요. 아니, 꿈이 목장하는 게 꿈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꿈이 목장하기엔 너무 시장도 하고 울산 지원에서 판사했죠. 울산시 고문 변호사 했죠. 고문 변호사 할 때 땅 샀죠. 국회의원 4번 했죠. 울산에서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리고 부분 같은 시장 했죠. 그러니까 도로 나고 좋아요. 길 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토착 비리죠. 황교안 후보 말이 맞다니까요. 나 대장동 얘기한다.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하세요. 이 상황이 도로 노선이 바뀌는 데 있어서 김기현 당시 의원이나 시장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명백한 어떠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뭐 치고받는 공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치고받는 공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기에는 지금 해프닝은 아니죠. 커졌어요. 그럼요. 이 그 울산 KTX 역사 땅 그 도로 휜 거 요 건과 관련해서 당내 선거에서의 파급력. 그럼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크지 않을 같아요. 거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명백한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고 서로 막 공방을 치고받고 그런 상황에서 한쪽 편이 완승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아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김기현 만약 당대표가 되면 계속 큰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당 선관위가 부적절한 개입과 언급을 한 것은 꼭 문제 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다가 아니 이런 거 좀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해라. 누구한테? 안철수, 황교안한테. 이거는 특정 후보에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선관위 이런 행동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뭐 어떤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지 한쪽 편에 손 흔들어 주는 것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똑같이 지금 선관위도 누군가의 손을 흔들어 주는 편을 들고 있다.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도 그 얘기를 하던데요. 기울어진 선거다. 이거 모르고 나왔대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에서 선관위 마저 그렇게 특정 후보의 편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심판이 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거 결과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누가 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공정성 시비 또 생길 수밖에 없죠. 깨끗한 경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자, 근데 요 얘기는 이제 요 정도까지 하면 좋겠는데 98년도에 이 땅을 매입했고 은퇴 후에 목장하려고 했다고 네. 김기현 후보 네. 이야기를 100% 믿으면 이때 김기현 후보 39살이었는데 네. 은퇴 후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한 거죠. 나이 39에 은퇴 후에 목장을 하려고 그때 땅을 이만큼을 사셨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3,800 주고 샀다고 하는데 실제로 3,800 주고 산 건지 아니면 중간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왜 중간에 샀다가 보름 만에 자기로 명의 변경을 한 건지 당시에 이거 취재했던 울산 지역 기자들 제가 또 취재를 했거든요. 그 기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동네 소문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울산 풀뿌리 주민운동 단체 협의회인가 이런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말끔한 해명을 잘 못 받았던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50이 넘었는데 39세에 은퇴를 대비하여 은퇴 후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미리 사는 정도의 준비하는 마음에 제가 스스로를 좀 반성하고 아니 있습니다. 우리 신앵커님은 내년에 배지 다루셔야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아니 39살에 은퇴를 준비하는 정도의 준비성을 있어야 국회의원도 하시고 당대표도 나가고 그런 거다. 변호사 하시잖아요. 이분도 변호사예요. 제작진이 안 된대요. 진행해야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자, 1시간 전부터 당대표 후보들 두 번째 TV 토론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 토론 뭐 중간에 좀 보고 들어오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번 이 TV 토론이 지난번 토론, 이번 토론까지를 봤을 때 판세에 영향을 좀 얼마나 끼칠까요? 글쎄요, 그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가 TV 토론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김기현 후보를 압도해서 천하람 후보가 지렛대로 이 TV 토론을 이용해서 지지율이 폭등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관심은 기울여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신공격만 서로 난무하고 있는 TV 토론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저는 웃기게 보고 있는 모습은 웃기다? 재밌다? 재밌게 본 걸로 합시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당신 단일화 왜 했어?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건 난 도저히 나는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부정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처음에는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0.73%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겼어요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당신이 단일화해가지고 우리가 아깝게 아니 어렵게 이겼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좀 자기 부정 행위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사실 전당대회가 정말 뭐 어대현 이러면서 정말 재미없는 경선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천하람 변수가 생기면서 새로운 어떤 생동감 뭐 이런 게 생긴 것 같고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여당의 경선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게도 또 건강한 새로운 뭐 정치를 좀 시작해야겠다. 우리도 좀 젊은 운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바람도 좀 불러넣는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좀 하고요. 다만 현장에서 안철수 후보의 답변 태도를 볼 때 그동안 민주당에 계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그때는 제가 야당이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하고 이를테면 정치 철학이라든가 본인의 노선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정치인이. 그런데 그때는 야당이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죠. 예컨대 신영복 선생님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늘 MBC가 또 핫한 주제가 됐어요. TV토론 현장에서 이제 노영방송인 MBC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근데 노영방송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저는 지금 시대가 언젠데 MB 때로 다시 돌아가서 언제쯤 노영방송을 다시 얘기를 합니까? 정말 어찌 보면 좀 한심한 주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땐 제가 야당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노조원들에 둘러싸여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본인 스스로 전향서를 쓰면서 저 좀 잘 봐주세요라고 읍소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처량하더라.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치가 좀 자신의 소신과 뭐 이런 걸로 하는 건데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대통령실의 비서인,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진복 정무수석 얘기하는 거죠? 그때 진짜 아무 말을 안 해요. 챗 GPT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윤핵관 하지 말라고 진짜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는 분이 과연 국가의 지도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좋은 기회였는데 이번에 본인의 정치적 역량, 능력, 신념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서 안타깝다. 근데 저는 판세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조금 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선에 누가 올라가냐.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그야말로 50% 넘어서 1차에서 결선 없이 갈 거냐.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결선 갈 것 같고요. 거기 천하람 후보가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취재 중인데 아직 답변을 못 받긴 했는데 여론조사 응답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얼마나 답변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디 여론조사요? 아니 지금 여론조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응답률. 국민의힘 측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사에서 하는 거예요? 언론사도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컨대 젊은 층들이 이럴 수 있어요. 쭉 지켜보다가 막판에 몰아주기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TV 토론이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거다. 결정타는 아니더라도 영향력은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준석 전 대표 뭐 만났다는 얘기 있던데. 아까 가서 방송을 같이 했는데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뭐 천하람 후보가 당연히 결선 갑니다. 그래요. 그러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누가 이겨요? 천하람 후보가? 어머.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김기현 후보 쪽에 물어봤어요. 캠프 내에서 여론조사 하지 않냐 얘기해봐라. 하죠. 그랬더니 했다라는 얘기 안 하고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수치를 얘기해도 되나? 안 되죠. 안 돼요. 하여튼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한 거는 생각보다 좀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울산 그 땅 문제 때문이 아닌가 그러한 좀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럴 수 있죠. 자신들은 어쨌든 아직까진 결선 안 간다. 1차에서 끝난다. 그런데 땅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요. 되게 뒤집어 봐야 돼요. 지금 진짜. 장 기자님이 자꾸 간단치 않게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아니에요. 아니 취재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듣기만 해도 복잡한데. 김기현 후보 어쨌든 39세. 되게 당황해하는 게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생각보다 너무 세게 계속 사퇴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사퇴하라고. 너무 당황스럽대요. 얘기가 재밌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얘기도 해야 우리 장 소장님이. 뭘 얘기를 해요 뭐. 어차피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망해가고 있습니까? 망해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분개할 거예요. 근데 예. 이미 지금 분개하고 있고요. 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구속영장 청구서가 아니, 174쪽이나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장 기자님, 보면 그러니까 다 떠나서, 네. 다 떠나. 음. 지금 최근에 나온 2주 동안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 정도 내외란 말이에요. 평균 내보면.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35% 내외예요. 그럼 대략 대통령은 잘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25%의 국민들이 왜 민주당 손을 안 흔들어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취재를 했어요. 예.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수도권 표심이 어떤지가 제가 네, 너무 네. 궁금해가지고 다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아직은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표결에 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표결이 아니라 의원들이 동네를 다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민심이. 수도권 민심이 전반적으로 어떠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 특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상 보면 민주당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당신들이 만나본 지역의 민심이 어떠냐라고 자기네 편만 만나보니까 그렇죠. 아니 얘기를 했더니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제가 친명 비명 다 얘기를 해봤는데요. 비슷한 분위기가 아직은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아니 검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살라미 전술로 다음에 또 이제 뭐 백현동, 뭐 대북송금, 뭐 등등등 호텔 뭐 관련된 뭐 개발 뭐 등등 할 텐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 정부가 그리고 검찰이 민주당 편 너무 들어주는 세게 사람들만 한다.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수도권 의원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이런데 그래서 1차 파도는 우리가 다 합심해서 다 같이 손잡고 함께 넘을 거다. 그래서 부결시킨다 27일 날. 이건 굉장히 200표 나올 강해요. 거예요, 예? 200표. 진짜? 국민의힘에서 부결하라고. 사법 리스크 계속 쭉 갖고 가게. 어찌됐든 이렇게 넘는다. 그런데 이게 2차, 3차, 4차 5차 이런 파도가 계속 이어질 때 피로감. 그때도 우리가 같이 넘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장 기자님. 그리고 실제로 분위기가 네.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면 우리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 기자님, 장 소장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지금 검찰 수사, 뭐 구속, 기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다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문제와 연관된 성남시장 시절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왜 민주당 지지자분들과 친명 의원들은 왜 같이 진흙탕으로 빠지냐고요.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민주 진영과 민주당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장 기자님. 민주당 사람들도 장 소장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검찰 논리가 장 소장님하고 비슷해요. 검찰의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 제가 받아봤더니 네. 다 보셨어요? 예, 오. 다 보지는 못했고요. 보고 있는 중인데 깁니다. 너무 길어요. 174쪽. 174쪽이요. 너무 장황하고 길어서 다 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문장도 좀 잘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당부드립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오타도 법률상의 그 용어만 좀 썼으면 좋겠어요. 내로남불. 네. 아시타비, 내로남불, 아니, 비법률 용어가 너무 많아. 그리고 오탈자도 많아요. 역시 네. 기자가 보는 네. 것과 법률가가 보는 게 조금씩 달라요.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성남시장 재직하면서 자신의 치적 쌓기와 민간업자 또는 성남시에서 기업 운영을 위한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편의를 받을 동기와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 위임된 자치권. 너무 한 문장이 한 몇 줄 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원래 이제 현안이 있었던 기업들한테 이것을 해결해 주면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이게 범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제3자 뇌물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 이슈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체포영장 사람을 포기하고 자 나는 영장 아니, 실질 심사 받겠습니다. 그거랑은 그러고 딱 상관이 정정당당하게 없는 거죠. 하세요. 아니 그럼 되잖아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권리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개헌해야 돼요. 본인은 그렇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수십 차례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얘기한 대목의
정치 현실과 네. 지금의 정치 현실은 이재명 대표 정권 스스로는 교체- 다르다고 판단하기 교체하고 때문에 난 다음에 이런 작년 상황이 5월달에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자, 대체포 자. 특권 포기한다고 했었는데. 예, 제 클로징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할 때마다 꼭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너무해요 진짜.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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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